1분기는 수출이 좋아서 선방했지만 2분기도 여전히 어렵다. 올해는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주도주가 어딜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 게, 자동차 업종은 시장의 자금을 그래도 끌어당길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올라야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쿠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잠깐 조선주들의 이제 조정에 좀 빌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황희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상황 한번 봐야겠죠, 나스닥 상황? 네, 일단은 나스닥이 제일 사실 좋지 않죠.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은 전저점 이탈을 좀 했습니다. 전저점 이탈을 좀 해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S&P 500은 아직은 좀 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에 대한 희망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는 아직 조금 더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테크 주식들이 일단 많이 내렸고요.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빌 게이츠가 공매도를 테슬라에 했다라고 했던 이슈들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뭔가 구체화돼서 뉴스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6천억 정도를 테슬라 숏에 베팅했다, 이 이슈가 좀 있었죠. 사실 6천억이 절대 규모로는 엄청 큰 금액이긴 한데, 뭐 자산이 한 140조 정도 있는 분한테 6천억 정도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들도 좀 뭐 그 해석의 여지는 뭐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 뭐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트위터 지분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출금 상환 조건이 좀 밑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6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면 원금 상환, 대출금을 상환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이제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일단은 어제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글도 이제 유튜브 요즘에 사실 좀 많이 아들 안 본다는 이야기 사실 좀 많이 들긴 했는데,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유튜브 쪽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구글도 시간에서 한 지금 5% 정도 또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어제 기술주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뭐 다른 섹터들, 뭐 이제 그 원자재 쪽은 또 여전히 올랐고,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연준 40년 내 최고치 인플레다.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중립금리가 지금 한 3%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원래 한 달 전까지 3월 초까지만 해도 2.35, 2.3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3%까지도 연말 기금 선물 지수는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한 5%, 6%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간밤에 뉴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 폴란드 가스 공급,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하면서 간밤에 가스 가격이 17% 올라서, 그 내용은 또 이따 종목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거 맞는 거예요? 나스닥 지금 선물 지수가 5%대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그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금 장 마감 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문으로는 지금 안 좋은 것 같고. 우려, 계속 이제 뭐, 실제로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웨스트 매니지먼트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 다우존스나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쪽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재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제 기업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후폭풍을 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도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제 그 생각들은 이제 또 이제 슬슬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저 웬만하면 제가 저희 회사 리포트를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뭐 제가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근데 제가
그나마가 아니라 제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을 이제 써주신 거를 좀 약간 이렇게 구체화해서 써주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94년에 걸어왔던 길인데 이제 그때 지금 일단은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때랑 비슷한 시점이 이제 94년 사이클하고 비견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지금 이제 연방기금 선물 금리는 이제 이미 연말에 2.4 되어 있고 이거 거의 택도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94년에 걸어봤던 길.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데 이게 5월 달에 뭐 50bp는 지금 일단 보는 것 같고 또 갑자기.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종목이 아니라 이제 75bp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3월 초에 있었던 느낌이 지금 느낌 그리고 5월 FOMC가 끝나더라도 또 6월까지는 이런 종목장 또는 지수보다는 계속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좀 변동성장이 계속 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4년하고 지금이랑 같은 거는 지금도 1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금리 긴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94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빨리 했었던 금리입니다. 그때는 언제 했냐면 얼마큼 했냐면 보시면 현재가 비견 가능한 게 이제 94년 사이클이라는 거고요.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딱 거의 한 1년 정도죠.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때 기준금리가 3%에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제로금리에서 시작한 거지만 3에서 6% 300bp 1년 동안 인상한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연방기금 선물 금리 반영된 기준금리 인상 스텝도 거의 300bp 정도니까 퍼센트 포인트는 이제 똑같은 거죠. 300bp 정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빅스텝도 있었고 초반에 25bp 인상했지만 이후에 50bp와 75bp도 인상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경로 궤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당연히 그때도 요때 수준이거든요. 요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도 당시에 S&P 500도 제일 가장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사실 요것만 보고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6개월, 1년 걸리면 다 올라갔다. 그거를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직전에 2015년 때 그때도 요때 사례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가는 구간에는 6개월까지도 힘들었다. 대신에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12개월 치를 보면 1년을 버티면 괜찮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 수익률입니다. 네, 한국은 조금 더 이제 S&P 500이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금리를 3월부터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니까 올 가을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전망인 거고 과거 사례일 뿐인 거고 어떻게 FOMC라든가 인플레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제가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은 예상보다는 무조건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우리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도 테슬라가 갑자기 트위터를 저렇게 인수해버릴 줄 누가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불확실성의 썸이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까지는 사실 뭐 우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1000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2000슬라 가 있어야 되는 회사인데 우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은 계속 뭐 좋지 않은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CNN 머니 이거 보시면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극단적으로 공포 국면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이게 기계적으로 손절매가 빠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사람이 내리치는 것도 있지만 그치 AI 네, AI가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는 오히려 더 세게 급락할 때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텼던 것도 있고요. 어제 지금 미국은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에너지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사실 기술주들은 조금 고통스러운 초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소비재 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자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공포,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포트가 쏠려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사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고생하실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극단적으로 매도까지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조금 늘어질 수 있는 기회비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어제 좀 사실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네. 시장이 이거 다시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 네. 많을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제 같은 날은 뭐 일부 이제 종목별로 소액 베팅하는 거는 괜찮은데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왕창 사거나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선물이든 또는 외국 코스피 현물이든지 간에 이게 추세적으로 뭐가 좀 바뀌는 게 물론 바닥 하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당연히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외국인은 팔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 들어올 수 있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야금야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바닥이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그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건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도 사실은 너무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섹터 트레이딩 정도 또는 현금이 있어도 그냥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밀리면 분할 매수 오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급격하게 밀리면 기술주들 분명히 좀 개파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개파락하고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이제 반등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GDP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GDP. 네, 한국 GDP 발표를 했는데요. 선방은 했어요. 선방은 했는데 이제 제가 세 군데 GDP 자료를 갖고 왔는데. 수출이 그나마 좋았다입니다. 수출이 그나마 좋아서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DB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대부분의 그 결은 이렇습니다. 1분기는 수출이 좋아서 선방했지만 2분기도 여전히 어렵다. 네, 수요 살아나기 어렵다. 대부분의 다른 증권사, 여기 유진투자증권도 소폭 상회했지만 2분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수출 따라가거든요. 수출 결국 GDP랑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2분기도 아직은 좋아질 게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 베팅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이런 거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확인이 돼야 수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2분기 정도가 기나 봐야 좀 나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뭐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2분기, 3분기 정도 올 여름 정도가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또 사실 그 선제 조건으로 전쟁이 일단 끝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뭐 3차 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 또 나온 거 보면 올해는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철저하게 종목별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이제 좀 가지면서 다음 주도주가 어딜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어제 시장 다행이었던 거는 주도주로 보이는 명백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어제 실적 좋았죠. 실적도 좋았고 그렇게 실적이 좋았고 현대차도 나쁘지 않았죠. 맞습니다. 네.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아직은 현대차네요. 현대차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일단은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거래량도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 보였던 기아가 역시나 이제 가장 먼저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뚫고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전 주가까지 거의 대부분 왔어요. 근데 확실히 어제 뚫긴 했지만 이 장기 평선을 한 번에 뚫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수 영향으로 같이 좀 밀려서 다시 뭐 한 8만 원 초반대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아차의 밸류에이션 보면요.
제가 굳이 밸류에이션 하지 않아도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것도 뭐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 정영진 연구위원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상회했고 PR로 봤을 때 지금 한 4-5배 정도거든요. 올해가 5배 그리고 내년 더 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쌀 때마다 최소한 뭐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수할 여력가 없으시면 버텨도 되는 섹터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아하고 플러스 자동차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주요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인데요. 보시면 현대차, 뭐 기아차 할 거 없이 대부분 1년 이상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게 이제 뭐 이번에 그 부품 가격 인상이라던가 공급난 해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신다라고 하면 뭐 어제 보면 모비스도 좋긴 했습니다만 기아차나 현대차 상승률에 비해 좀 더뎠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주도 섹터가 있었다는 거에 주도주가 부러지면 시장이 다 부러지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도주로 보이는 업종 그리고 특히 자동차 업종은 시장의 자금을 그래도 끌어당길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그런데 그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사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걸 가지고 주도주라고 뭐 상승률은 주도주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이끌면서 지수를 캐리할 수 있는 주도 섹터군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동차 업종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 받쳐줄 수 있는 게 어젯밤 기사 나왔던 게 요거거든요. EU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 추진하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3분의 2 감축 목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죠.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조선입니다. 조선. 네, 조선이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올렸다가 조정 나올 때 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조선들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은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리고 후판 가격 상승은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충당금으로 1분기든 2분기든 이제 반영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기는 했을 겁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 요소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형성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이분 나왔었죠. 엄경화 애널리스트 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나왔었죠. 일제는 이거는 연초에 전망이 수주 감소를 전망했지만 일단은 생각보다 수주가 계속 빨리 늘었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게 갑자기 또 터졌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그래서 이제 LNG선 시장 발주 호황 지속 가능성 요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하고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거죠. 삼성증권 리포트인데 여기는 좀 약간 후판 가격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요거인데 전반적인 조선 섹터 리포트들을 보면 이거는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다올투자증권 리포트인데 여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거에 좀 이제 맞춰서 좀 쓰셨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공통적인 건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잠깐 조선주들의 이제 조정에 좀 빌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새로운 조선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 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거래량 터뜨리고 내려오거나 횡보할 때 거래량 없이 최근의 조정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죠. 뭐 오늘은 좀 더 뭐 시초가 좀 밀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조선까지 이게 약간 네. 그 2008년, 2009년 그 느낌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선하고 차화정 같이 갔었던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두 섹터가 그렇게 작은 섹터들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나마 시장에서 커버가 가능한 섹터들 그리고 뭐 정유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부분이 좀 안 좋아도 정유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SO일은 분명히 좋을 거고 예. SO일 제가 정확히 실적이 나왔나요? 근데 지금 뭔가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5%대였잖아.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장 마감하고였을 거고요. 이제 다시
그 어젯밤 어제 어제 끝나고 네, 지금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거 0.3%.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시초가는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체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금 이게 좀 이제 현금 있으신 분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좀 있다. 근데 네. 다만 뭔가 지르기보다는 좀 올라오면 쳐내는 정도. 오늘 개파락을 메꿀 때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의 구간은 좀 오히려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좀 해석하고 싶고요. 무조건 오른다는 절대 아닙니다. 뉘앙스는 지금 여전히 섹터별로 종목별로 개별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소부장들은 지금 계속 좋은 흐름 좋거든요. 뭐 제가 소켓 말씀드렸던 TSI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TSE.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어제까지 좋았던 그 네. 섹터나 주식들 네. 흐름이 네. 이거를 이제 주도주 그렇죠. 다음 주도주로 네. 예상을 해보고 이제 좀 추적해보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TSE 이제 반도체 소켓 관련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ISC도 그렇고요. 이런 주식들은 보면 반도체 기판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시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QNC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덱스도 좀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윙도 그렇고요. 테스도 그렇고요. 네. 테스도 그렇고 PSK도 그렇고. 예,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제가 원하는 패턴들 또는 패턴들의 진행 모양들입니다. 근데 패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주식 스토리라던가 밸류에이션 같은 거 봤을 때 지금보다 충분히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들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소부장들, 대형주들보다는 소부장 쪽에서 계속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파운드리 쪽이나 소재 쪽을 먼저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디램이나 낸드 관련 주식들 채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한번 잘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간단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제 그리고 좀 특별했던 게 어제 셀트리온의 상승입니다. 어제 한 6%? 아니 더 올랐어요. 7%? 어제 몇 프로가 올랐나요? 셀트리온이 어제 일단은 정확히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고가가 9% 나왔고 종가가 8% 올랐고요. 8%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려서 뭐 여기 앞에 있었던 요 정도 한 400만 주 정도 터진 게 아니라서 아쉽기는 한데요.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 분명히 주도 섹터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보면 헬스케어가 한 6%, 6.4% 네, 올랐고. 근데 헬스케어를 봤어요. 일단은 어제 정도의 거래량은 조금 그래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나 ST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 그저께 밤에 미국에서 긴축 구간에서 지금 바이오텍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생긴 것 같다라는 저희 회사 말고 외사 증권사에서 코멘트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 네. 바이오텍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으면서 어제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미 큰 형님이제 한미약품 같은 거는 이미 뭔가 모양을 더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일동제약은 일동제약은 패스하고요. 어쨌든 지금 최악의 투심은 지나간 것 같아요. 최악의 투심은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지금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좀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기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들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기적인 성향이 반드시라는 말 아니고 투기적인 성향이 조금은 있는 섹터들입니다. 많이 있지.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있지. 네. 왜냐면 이거 우리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제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SK 바이오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토너먼트 할 때도 실적도 나오는 제약바이오를 찍을 수 있었던 게 SK 바이오팜이었던 거고 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약바이오들도 너무 최악으로 보는 구간은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다행히도 어제 사실 셀트리온 올라서 속으로 굉장히 좀 사실 좋았습니다. 조금 저도 모든 종목 저는 주식 자체를 다 좋아하니까 근데 제약바이오가 올라야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많이 들고 있죠 지금. 네, 많이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신라젠도 그렇고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어쨌든간 좀 이게
그 기술 수출이라던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어제 수급이 먼저 알고 들어온 거든 아니면 그동안에 공매도 나왔던 게 커버링 나오면서 올랐든지 간에 어제의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은 그래도 조금 의미부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도 좀 같이 해보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조금 변화의 조짐은 좀 감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5가지 꼭지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는 또 내일 나오시니까 내일 조금 더 네. 이어서 이야기하는 네. 걸로 네. 하죠. 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